축가? 하면요, 성시경이 와도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식이라는 걸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건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네, 이용일입니다. 우리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위해서 예식 준비 꿀팁을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예식은 주례가 있냐 없냐로 나뉘겠죠. 요즘은 주례가 없는 게 트렌드인데요. 보통 예식이 10개면 8개는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될 정도로 주업례가 아주 트렌드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결혼식은 신랑 신부를 위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되면 신랑 신부에게 훨씬 더 확 집중이 돼요. 거기에 양가 아버님이 성혼 선언이나 덕담을 해주시고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축사 같은 것까지 해주면 정말 뭔가 알차게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은사님이 있거나 가깝게 지내온 어른이 있지 않는 이상은 졸업하고 처음 연락드리는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주례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가끔 주례 선생님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결혼식의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객들은 식장 나서는 순간 주례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 주례를 하게 되면 공감되는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틀에 박힌 주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나 야외 예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야외 예식은요, 진짜 하늘이 도와야지만 아름답게 끝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1년 중 여름이나 겨울은 빼야겠죠? 그럼 봄, 가을 길게 잡아야 5개월입니다. 그 5개월 중에 봄비, 가을비, 미세먼지 심한 날 한 달 빼고 바람 많이 부는 날, 흐린 날 한 달 빼면 3개월 남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주말에만 하겠죠? 그럼 1년 365일 중에 야외식 하기 최적의 날은 1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딱 좋은 날을 과연 예식장 예약하는 1년 전에 맞출 수 있을까요?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 사회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저 괜찮아요. 저 급하지 않아요. 저 괜찮습니다. 저 일 많아요. 사회는 보통 신랑 친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이라도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는 직업이 아닌 이상 무조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번 서본 저도 시작하기 직전엔 조금 떨려요. 긴장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사회자라는 자리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중에 유일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자리라는 게 문제죠. 사회자의 어색함, 사회자의 부자연스러움, 사회자의 불편함은 그냥 예식에 있는 순서 중 하나가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부자연스러우면 예식 끝날 때까지 어색하게 끝나는 겁니다. 사실 결혼식 사회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만 숙지하고 조금만 준비하면 처음 보는 사람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부탁받은 친구들이요, 우리 신랑 신부님 생각처럼 준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 친구한테 사회를 부탁했다는 거는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좀 말을 잘하는 친구라는 거겠죠. 그런 분들은 보통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러고는 예식 때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 부탁해놓고 열심히 좀 준비하라고 닥달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안 그러고 잘 준비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가 사회 봤을 때 조금 실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문가가 사회 봤을 때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식장에서 매칭해주는 사회자보다는 요즘 전문가 찾는 어플이 많으니까요, 직접 프로필 보고 이력 보고 진행하는 영상 보고 직접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축가입니다. 축가는 최대입니다. 2곡을 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축가? 2곡 이상 하면요, 성시경이 와도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성시경이 오면 100곡도 듣겠죠. 어쨌든 우리 결혼식에는 성시경이 오지 않아요. 일반인이 축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혹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을 때 친구가 노래 부를 때 딴짓 안 하고 핸드폰 안 보고 완곡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친구라도 딴짓 안 하고 2곡 연속으로 노래하는 걸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물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일반인 수준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집중하고 끝까지 딴짓 안 하고 지켜볼 수 있는 하객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결혼식 축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즘은 아로하 아니면 너를 만나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대 2곡까지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2곡 중에 한 곡은 신랑이 직접 부르는 걸 또 추천해요. 그래도 신랑이 부르면 하객들의 집중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인 중 노래 잘하는 친구 1명, 그리고 신랑 하나, 이렇게 2곡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식이라는 걸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건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밥입니다.
하객들이 결혼식 끝나고 식장 나가는 순간 축가 뭐 불렀는지, 드레스 모양이 어땠는지, 하객 많이 왔는지, 결혼식장이 예뻤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오로지 밥이 맛있었다?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다음 친구 결혼하기 전까지 아, 홍열이 결혼식 때 밥 진짜 맛있었는데 이 얘기 나옵니다. 만약 그 다음 친구 결혼식 때 밥이 별로였다? 그럼 그때 또 아, 홍열이 결혼식이 밥은 맛있었지 이 얘기가 나와요. 기억해보세요. 가장 최근에 갔던 결혼식에 신부가 입었던 드레스 모양 기억나세요? 식장 데코 기억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밥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결혼식 준비할 때 플래너분들이나 식장 측에서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후회된다, 남들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남들 다 하는 거 하세요. 하되 선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색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 이거 했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더 나은 걸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 밥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뭐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 만족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뭐 그냥 평범하게 결혼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밥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혼식 성공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피로연 자체가 없는 결혼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밥이 없는 결혼식에서 하객들은 과연 뭘 기억할까? 바로 혼인서약서입니다. 되게 예상 못하셨죠? 결혼식이라는 건요, 가족이 아닌 하객들이 보기에는 그냥 뻔한 경조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면 결혼식에 진행되는 각 순서들 자체가 되게 형식적인 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주례없는 예식이 되게 많아지면서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서를 직접 낭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순서를 특색 있게 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해진 틀이 아니라 진짜 둘만의 이야기를 혼인서약서에 담아서 서로에게 낭독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갔던 결혼식 중에 기억에 남는 혼인서약이 건망증이 심한 아내가 가끔 집에 가방 놔두고 왔다며 애처롭게 쳐다볼 때 웃으면서 내가 갔다 오겠다고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그때 소리 지르겠습니다. 이런 거나 신부가 아직은 할 줄 아는 게 김치볶음밥밖에 없지만 열심히 요리를 배워서 햄김치볶음밥, 치즈김치볶음밥, 소세지 김치볶음밥 등을 다양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런 거, 요렇게 유쾌하게 재밌게 위트 있게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이렇게 서로에게 잘 맞는 둘만의 혼인서약서를 조금 유쾌하게 준비하면 식장 분위기 자체도 되게 유쾌해지고 하객들 기억 속에도 재밌게 잘 남게 됩니다. 지인도 아니고 사회자로 수많은 결혼식을 가본 제가 기억할 정도면 사실 말 다 했죠. 그래서 혼인서약서를 유쾌하게 직접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2탄은 다음 시간에